안녕하세요. 지식을 공유하고 키워나가는 지식 나눔터 김박사입니다. 자, 이번부터 네 꼭지 정도 해서 포토샵의 자격증 중에 하나인 GTQ 기출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TQ 같은 경우는 포토샵 자격증에 많이 따고 있는 것들이고요.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총 4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번 시간에 같이 해볼 거는 첫 번째 기능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한번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평가 문제는 고급 도구를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2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에는 1급과 2급, 3급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준비하시면 1급을 하는데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1급하고 2급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펜툴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 고급 툴을 사용하는 것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이러한 형태를 그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펜툴이나 모양 도구로 그릴 수가 있고, 처음부터 이걸 그려가면서 막 만들면 힘드니까 우선은 포인트를 찍어서 계략적인 모양을 만들고 이것을 변형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편하게 작성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나서 형태를 변형하고 그것을 패스로 반드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패스로 저장하지 않아갖고 감점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는 저장하는 방법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는 필터를 적용한다라든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GTQ 문제를 푸실 때는 이 문제의 번호를 순서대로 해결한다라는 생각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강좌는 포토샵에 대해서 조금은 다룰 수 있고, 이 GTQ를 준비하는데 전반적으로 좀 리뷰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촬영을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어떤 내용으로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GTQ 그래픽 자격 시험을 보실 때 제일 먼저 시험장에서 제공되는 포토샵의 버전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글 버전인지 또는 영문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걸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연습하실 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글로 연습하셨으면 가급적이면 한글로 보시고요. 영문으로 연습하셨으면 영문으로 보시는 것이 메뉴가 헷갈려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할 게 수험자 유의사항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에서 성명 그리고 문제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번호 그리고 홍길동 다시 1번 문제 그리고 4번 문제까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저장하는 곳은 PC의 문서 폴더에 가시면은 GTQ 폴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하는 사용하는 파일은 이미지 폴더에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실 게 파일을 만들 때 해상도 72픽셀로다 만드는 것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요것을 해상도를 맞추지 않으셔갖고 틀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만약에 300이다 그러면 같은 글자라도 굉장히 크게 글자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72픽셀로 하는 것 기억 꼭 해두시고요. RGB 8비트로 작업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레이어에 대해서 기능별로 분할하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임의로 합치거나 이 속성을 해제해 버리면은 그것은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이 두 가지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하나는 JPG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하나는 PSD 포토샵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포토샵 파일 같은 경우는 용량을 줄이는 대신에 레이어라든지 레이어 스타일 등이 모두 나와 있는 상태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기본적인 고급 도구를 활용하는, 즉 툴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GTQ 문제를 푸실 때 가급적이면은 요 문제 번호를 보시면서 하나씩 해결한다라는 느낌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시험을 봤을 때 이 줄자가 있죠. 줄자 기준으로 해서 요 도형의 형태는 계략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지금 뭐 뒤에 배경부터 넣어 줬는데요. 시험 보실 때는 펜툴로 먼저 만드시는 것을 하시면 좀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부분이 패스 저장이라서 단순히 모양만 만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저장을 해야 된다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보고 하나씩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을 400에서 500 픽셀의 파일을 엽니다. 자, 포토샵이 실행이 되면 픽셀짜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 파일에서 400 그리고 높이는 500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바로 이 해상도입니다. 자, 해상도를 72로다가 하라고 했죠. 이것은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Alt키를 누르고 마우스 스크롤 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의 크기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너무 작은 것보다는 키운 상태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러한 다리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펜툴로 일일이 그리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양을 그리실 때요, 이거를 뭐 곡선을 생각하면서 그리지 마시고 일단은 이런 꺾이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툭툭툭 이렇게 각지게 그냥 만드시면은 보다 빠르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펜 도구를 선택해서 이와 같이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가로 방향으로 클릭하고 클릭하고 클릭,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계략적인 모양을 생각하시면서 우선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클릭하고 클릭하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모양이 계략적인 모습이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이 모양을 만든 상태에서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패스 상태여야 되고요. 요게 우리가 여기 어떤 형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패스해서 이 모양에서 모양 결합으로 넣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 곡률 펜 도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용하셔 갖고 이제 요것을 이동하시면서 문제에서 나오는 것과 비슷하게 둥글둥글한 상태로 모양을 여러분들이 추가로다가 꾸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모양을 보다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펜툴로 만드실 때요, 처음부터 막 둥근 거를 생각하면서 요것의 모양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은 훨씬 더 편하게 모양을 빠르고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안쪽으로 조금 둥근 모습이죠. 그래서 펜툴 중에 기준점 추가 도구를 해서 기준점을 하나 추가를 해 둡니다. 다시 곡률 펜 도구로 이렇게 곡률을 적당한 수준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략적인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자, 이번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직사각형으로 만들면 편합니다. 자, 먼저 사각형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 이 상단에서 모양이 아니라 패스 상태여야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모양 결합 컴바인 쉐이프라고 하는 영어 명칭은 컴바인 쉐이프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패스를 선택해 주시고 사각형을 이와 같이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컨트롤 T키로 크기 조절을 해줍니다. 네, 요 검은색 선택 도구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각도를 조절을 해서 여기에 맞추어서 적당하게 각도 조절 및 크기를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시면 자, 기본적인 이런 형태는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양을 조금 변경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 펜 툴 중에 다시 곡률 펜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 꼭지점을 클릭해서 이와 같이 앞쪽 부분이 뾰족한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자, 모양 패스로 변하겠습니까 해서 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 판도 만들어졌고 요 사이에도 이 연결하는 사각형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자, 다시 사각형 모양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그려 주십니다. 자, 이때도 패스 상태 그리고 컴바인 즉 모양 결합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시험 준비하시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부분은 모양 결합 그리고 구멍을 뚫을 부분은 전면 모양 빼기 요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양 결합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시 까만색 도구로 이동하셔갖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또 이것도 회전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쪽에다가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을 복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Alt 키를 누르고 이동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너무 작은 경우는 잘 안 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바깥에서 눌러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은 중간에 연결선 모양으로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중간에도 구멍을 하나 뚫어야 되겠죠? 자, 이거는 펜 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도구를 선택해 주고 우선은 이 모양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 위치에다가 적당한 모양으로 아까 한 것과 동일하게 클릭 하시면서 비슷한 모양으로 변경을 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곡률 펜 도구를 이용하셔 갖고요. 요것의 각도를 모양을 적당하게 맞추어서 조절하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곡선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만들고 곡선으로 만들어 주고 자, 이 뒤쪽 부분도 약간의 곡선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곡률 펜 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서 둥근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은 요 형태 만들 때 굉장히 쉽고 빠르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안쪽에 둥근 형태가 되죠.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모양 만드실 때 요 모양을 이처럼 변경한다라는 느낌으로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 만들었으면요, 이제 요것을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전면 모양 빼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작업 패스에 미리 보기를 보시면 이 부분이 구멍이 뚫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요. 지금 만들다 보면은 굉장히 좀 크게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양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작게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크게 만드시면은 훨씬 더 편집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거는 제거해주고 이것을 이와 같이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T로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왼쪽 부분에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 높이도 그리고 각도도 적절하게 조절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모양을 뭐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면 좋겠지만 똑같이 않더라도 됩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비슷한 형태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스가 만들어졌으면 여기다가 이름을 부여해야 되겠죠. 자, 이 패스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름 부분을 패스 저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여기에다가 문제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하게 자, 한번 보면은 여기에 다리미 모양이라고 이름을 넣으라고 되어 있죠. 자, 이름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셔야지만 이렇게 패스가 저장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기본적인 형태는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레이어를 만들어서 색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클릭해 주시고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 줍니다. 다시 패스로 들어가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요 하단에 보시면은 마스크가 있습니다. 자, 마스크를 클릭해 주시면 레이어 벡터 마스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레이어와 옆에 마스크가 추가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에 색을 칠해 줍니다. 색칠하는 거는 편집 메뉴에서 칠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영문인 경우에는 에디트 메뉴에서 필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검정색으로 칠할 거니까 검정을 선택하고 확인을 해주시면 이와 같은 다리미 모양이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리미 모양은 만들었으므로 우선 순서대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급-1번을 가져와야 되겠죠. 파일에서 열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에서 1급-1번을 열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열렸죠? 이것을 이렇게 뜯은 다음에 이동 툴을 이용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이 배치가 되었죠? 그래서 이 그림의 크기를 보시면서 여기에 크기를 조절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이게 왼쪽 부분이 한 중간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크기가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자, 컨트롤 T를 누르고 크기를 조절해서 여기에다가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조금 더 줄여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 화면 크기에 맞추어서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고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는 필터가 들어갑니다. 필터가 들어가서 필터의 옵션은 드라이 브러쉬라고 하는 이런 필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필터는 상단에 필터 메뉴를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이 필터 메뉴 중에서 필터 갤러리가 있습니다. 자, 필터 갤러리에서 드라이 브러쉬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요 스타일 또는 스케치 효과, 예술 효과, 텍스처 중에서 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술 효과에 보면 드라이 브러쉬가 있죠. 자, 이것을 클릭해서 확인 그리고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필터 갤러리에 모든 항목이 없으면 자, 필터에서 요 아래쪽에 있는 것들 있죠. 렌더, 비디오 뭐 이런 부분에서 찾아주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이 스타일화 중에 이런 항목들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 갤러리에 있는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필터까지 적용이 되었으므로 1번은 해결이 되었죠. 자, 이제 3번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3번은 다리미 모양에다가 마스크를 적용하는 건데요. 1급-2라고 하는 이미지를 적용을 합니다. 자, 여기 다리미 뒤쪽에 있는 이런 옷을 정리해 둔 것과 같은 이런 이미지입니다. 자, 한번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열기를 선택해주고 1급-2번 파일을 열어줍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뜯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배치를 합니다. 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요것의 배치는 요 다리미 레이어 위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레이어 두 번째 게 위로 올라가 있죠? 자, 요것을 아래로 이동해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레이어 3번의 위치를 다리미가 있는데 계략적으로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Alt 키를 누른 상태로 이 다리미 레이어하고 지금 붙여 넣은 이미지 사이에다 갖다 놓으면은 이와 같이 마스크를 적용하는 아이콘이 나옵니다. 자, 이 상태로 클릭을 해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다리미 부분에 이 옷들이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동 도구를 이용하시면 이 옷의 모양을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크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 옷의 크기를 조금 조절해야 되겠죠? 자, 컨트롤 T 키를 눌러서 크기를 이와 같이 조절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보여지는 대로 계략적으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은 이 마스크 적용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마스크를 해제하려면 요 사이에다 다시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적용되고 클릭하면 해제되고 요것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야 됩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스트로크, 선, 3픽셀, 그리고 그라디언트 색깔 두 가지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의 또 다른 게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꺼번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리미 레이어 있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아래쪽에 FX가 레이어 스타일입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해 주고 획 또는 선, 영어로는 스트로크죠. 그래서 획선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여기에서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획의 크기는 3픽셀로 만들어 주고요. 위치는 지금 안쪽으로 선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바깥쪽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깔은 7 유형에서 그레이디언트로 설정해 줘야 되죠. 자, 그레이디언트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그레이디언트 편집기가 나타납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정지점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피커에다가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색깔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FF, CC, FF가 첫 번째 색이었죠. 자,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도 더블 클릭 하셔갖고 색깔을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는 CC, FF, CC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그라디언트도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색이 잘 들어갔습니다. 자, 색의 안배는 요 그림을 보고 하시면 되는데요. 왼쪽 하단은 보라색, 오른쪽 상단은 지금 녹색이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래쪽은 보라, 위쪽은 녹색으로 그레이디언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각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보시면서 어떤 게 맞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90도 각도로 해야만 원하는 색이 설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또 기억해 두실 게 이 그레이디언트 중에서 이 위쪽에 있는 포인트를 클릭하면 밑에 불투명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문제에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한쪽은 투명하게 한다라고 하면 이 위쪽에 있는 포인트에서 불투명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 상태에서 선은 만들어졌으니까 내부 그림자도 같이 적용하겠습니다. 자, 내부 그림자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 되었으면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다리미에 이와 같은 스타일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3번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은 1급-3이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열기를 선택해주고 1급-3을 클릭해줍니다. 자, 열기를 눌러주시면은 이와 같은 모습이죠. 자, 이게 어디에 적용이 되었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오른쪽 부분이 바로 이 손하고 분무기 모양입니다. 자, 이거를 잘라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배경색이 농도가 비슷한 색인 경우에는 여기 있는 자동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선택해 주시면 편합니다. 그런데 여기 손까지 이렇게 들어갔죠. 이것은 위쪽에 있는 허용치 부분에서 허용치를 낮춰 주시면은 조금 더 세밀하게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영역을 추가할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추가를 해주시면 이렇게 플러스가 돼서 해당 영역이 추가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손 같은 경우는 빼야 되는 영역인 거죠. 자, 빼는 영역은 지금 요 허용치를 낮추셔도 되는데요. 이때는 이 올가미 도구를 조금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빼기 위해서는 Alt 키를 누르면 빼기 모양이 됩니다. 자, 올가미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올가미로 채워서 해당 영역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 도구들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편안하게 잘 쓰시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바깥쪽이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반전을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반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손 모양만 선택이 되었죠. 자, 지금 여기 왼쪽 부분도 깜빡깜빡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선택이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렇게 빼버립니다. 자, 됐고 컨트롤 C를 눌러서 손을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컨트롤 V로.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손 모양이 들어갔는데요. 자, 지금 손이 안 보이는 이유는 요 밑에 있는 레이어하고 지금 색깔이 병합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 이거 해제하는 법 말씀드렸죠?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해제된 상태로 배치가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의 크기를 조절해야 됩니다. 컨트롤 T 키를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크기 조절, 이렇게 문제에서 보이는 대로 배치하고 크기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야 되죠. 외부 광선, 영문으론 아우터 글로우입니다. 자, 이 손과 스프레이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FX를 클릭하고 외부 광선을 클릭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특별한 옵션이 없으면 뭐 설정을 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이게 문제하고 너무 다르다 그러면 여기 스프레드라든지 크기 등을 조절하셔갖고 외부 광선의 농도 등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바꿀 게 없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정도만 보정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와 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는 모두 적용이 되었죠? 이제 5번입니다. 모양 도구를 사용하는 건데요. 자, 음표 모양하고 폭발 모양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음표는 상단에 있고 폭발 모양은 왼쪽 중간쯤에 있죠. 자, 이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표는 99cc99라고 하는 색깔을 넣어 줍니다. 자, 모양 도구를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상위 버전인 경우에는 모양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창을 선택해 주시고 영문에서는 윈도우입니다. 여기에서 모양, 영문으론 쉐이프를 클릭해 주시면 오른쪽에 이와 같은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목록을 선택하고 레거시 모양 및 기타를 클릭해 주시면 모양이 모두 등록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모양을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을 클릭해 주고 이 창을 확대를 합니다. 제일 먼저 음표 모양을 찾아줘야 되겠죠. 자, 모든 레거시 기본 모양을 클릭해 주시고, 자, 음악이 한번 가보시면은 음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표를 선택해 주고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모양은 패스가 아니라 모양으로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7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색상 환을 클릭해 주고 여기에다가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99cc99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위에다가 적당한 크기로 그려 주시면은 자, 이와 같이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야 됩니다. 내부 그림자죠. 자, 오른쪽 하단에 있는 FX를 클릭하고 내부 그림자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방향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정해서 확인을 눌러 주시면은 자, 이와 같이 음표 부분이 잘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폭발 모양입니다. 자, 폭발 모양은 333399라고 하는 색이 적용이 되죠. 자, 다시 모양 도구를 선택해 주시는데요. 지금 이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모양을 그리시면 안 되고, 자, 다른 것을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모양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리면 여기에 모양이 같이 그려질 수가 있거든요. 자, 이때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하시면 실수 없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모양 도구 중에서 모양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폭발을 찾아야 되겠죠. 자, 지금 기호에 가니까 이와 같이 폭발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당하게 이와 같이 그려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면 이 크기의 비율이 일정한 크기로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배치를 하고요. 여기선 색깔은 나중에 선택합니다. 자, 이 모양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색상 피커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다가 333399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내부 광선인 효과가 들어갑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해 주시고 내부 광선을 클릭합니다. 다 되었으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디자인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자를 넣어 보도록 할 건데요. 글자의 모양이 약간 이런 S 형태의 글자죠. 그래서 섬유공예 체험이라는 글자를 여기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텍스트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요. 글자가 들어갈 부분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다가 섬유 공예 체험이라고 입력하면 되겠고요. 자, 지금 가운데 맞춤으로 하지 말고 왼쪽 맞춤으로 해주시면은 이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자, 요것에 이제 범위를 지정해야 되겠죠? 자, 이 텍스트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면 글자의 범위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글꼴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상단에 글꼴을 클릭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도움으로 검색해 주시면 되겠고, 자, 도둠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글자 크기가 48포인트로 되어 있죠. 자, 도둠을 클릭하고 글자 크기는 48포인트.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글자 크기를 여러분들이 별도로 조정할 필요 없이 해당 크기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글자의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오른쪽에서 이 글자 뒤틀기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모양이 나오고 문제에서 제시한 것과 비슷한 거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깃발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이 섬유 부분이 아래쪽으로 꺾여 있습니다. 그러면 구부리기 부분을 반대로 이런 식으로 꺾어 주시면은 이와 같이 글자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구부리기를 적용을 했는데 지금 모양이 좀 다르죠. 지금 꺾이긴 했지만 이 체험이라는 데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스타일을 잘못 정의한 거니까 다시 찾아봐야 됩니다. 자, 보니까 여기에 상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상승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상승이 되고 문제에서 제시한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야 제대로 글자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확인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텍스트를 적당한 위치에다가 문제와 비슷하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야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되어 있고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 하는 거는 그라디언트로 색을 칠하는 겁니다. 두 가지 색으로 칠하고 드롭 섀도우까지 같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를 클릭해 주시고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그레이디언트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왼쪽 부분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FF00을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오른쪽 부분을 클릭합니다. 여기에는 99CCFF 이렇게 적용하죠. 자, 확인을 눌러서 색깔이 잘 적용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보면 왼쪽은 노란색이고 오른쪽은 파란색 계열입니다. 그러면 각도가 90도가 아니라 0도로 바꿔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왼쪽은 노랑, 오른쪽은 파랑 이렇게 되면은 문제없이 해결이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FX를 클릭하고 이번에는 그림자 효과, 그림자 또는 드롭 섀도우라고 하는 영문 요것을 클릭해서 그림자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자의 각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림자의 거리라든지 이 스프레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섬세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자를 진하게 하려면 그 불투명도 부분을 조절해 주시면 그림자가 조금 더 선명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적절하게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었으면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모든 조건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야 되겠죠? 자, JPG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자, 파일에서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내보내기 형식은 JPG로 지정을 해주시고 폭과 높이는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수험번호 다시 이름 빼기 1번을 하면 되겠죠? 자, 1번 문제니까 이렇게 이름을 정의를 하고요. 저장을 누릅니다. 자, 그럼 JPG 파일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크기를 조절해야 됩니다. 이미지에서 이미지 크기를 클릭해 줍니다. 자, 이미지 크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40에서 50으로 크기를 줄이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자, 이와 같이 저장이 되고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도 같은 이름으로 PSD로 저장을 하고 저장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저장을 하면 이와 같이 축소된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평가할 때 이런 레이어 스타일들이 적용이 되었는지는 바로 이 PSD 파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파일을 저장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